충성!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제네시스 G80 스포츠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제가 자동차 리뷰를 할 때 그 차량에 대한 장점을 좀 많이 부각을 시키는 편인데, 오늘은 장점보다 조금 이 차의 아쉬운 점, 제네시스 G80 스포츠 이렇게 나왔으면 초대박이었을 텐데 라는 부분을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제네시스 G80 스포츠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사실 밖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이렇게 콕콕 찍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비가 그칠 기미는 안 보이고 이제 차량을 또 반납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사진으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네시스 G80 스포츠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옵션 넣으면 기존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라서 크게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다크 유광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크롬이 조금 어두워진 건데, 기존 세대의 제네시스 G80 스포츠 모델도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세대의 이 크롬, 이 다크 유광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은 사실 크게 뭐가 확 바뀌었다라는 느낌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범퍼에 에어 커튼 범퍼를 적용을 했는데, 기존의 이 G80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일자형 하드라 그래야 되나요? 일자형의 이렇게 범퍼 형상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약간 에어 커튼으로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네시스 G80에 정말 관심이 있거나 오너분들은 한눈에 와 바뀌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범퍼가 뭐가 바뀌었지? 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범퍼 또한 약간 에어 커튼 형태로 기존의 제네시스 G80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듀얼 머플러가 있는데, 듀얼 머플러가 사실 이전 제네시스 G80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따발, 이게 두발 듀얼 라인에 듀얼 머플러 팁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모델은 사실 크게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뒷모습에서 딱 봤을 때 뭐가 바뀌었다, 뭐가 굉장히 스포티해졌다 라는 느낌을 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크롬 라인에도 이제 전면처럼 이제 다크 크롬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페달에 메탈 페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80 스포츠 전용 컬러로 캐번 CD 레드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레드 컬러는 기존의 레드 컬러가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어딘가 모르게 조금 좀 물에 물 탄 듯 약간 좀 이 임팩트를 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컬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컬러가 굉장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이 컬러 이쁘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건 개취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20인치 다크 스퍼터링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타이어는 PS4가 장착되어 있는데, 제네시스 G80 스포츠 모델은 약간 고성능의 이미지를 좀 더 주기 위해서 타이어 또한 PS4를 적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딱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반떼 하이브리드, 아반떼 N 이렇게 나눠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반떼에서 N9 옵션을 적용하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파워트레인의 변화로서가 아니라 그냥 디자인적으로서 상품성이 좀 더 강화된 이번 제네시스 G80 스포츠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실내 부분에 있어서는 270만원 정도의 옵션을 추가하시면 실내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가드 리얼 카본 내장재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내장재들이 어떻게 보면 나이대가 조금 높은 분들을 겨냥을 했다면, 이번에 제네시스 G80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리얼 카본 내장재로 상당히 좀 영해진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행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트 같은 경우는 옵시언트 블랙, 세비야 레드 투톤, 그리고 안트라사이드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전용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휠 같은 경우는 GV70 스포츠 패키지에 적용한 휠을 여기다가 적용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 외관이나 실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모습이 없다. 그리고 제네시스
스포츠라는 모델이 따로 별도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모델에서 선택만 하면 스포츠 디자인의 이제 외장 그리고 내장을 선택할 수 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네시스 G80 스포츠에서 많이 지금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 RWS입니다. 바로 후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뒤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차량 가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네시스 G80 모델 그냥 일반 모델 2.5 가솔린 터보 깡통 모델이라고 했을 때 5,410만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 뭐 취등록세 다 하고 개소세 빠지고 이러면은 대략 5,000 한 5,600선이 넘을 것 같, 5,700 정도, 5,700만원 선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 2.2 디젤로 바꾸시는 경우에는 250만원 추가, 그리고 3.5 가솔린 터보로 바꾸시면 660만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네시스 G80 생각보다 이거 넣고 엔진 바꾸고 뭐 넣고 하면은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요. 오늘은 제네시스 G80에 대한 가격 이야기보다는 제네시스 G80 스포츠 가격이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 비쌉니다.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스포츠 패키지, 그냥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80 전기차 모델처럼 이게 완전히 별도 모델이 아니라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추가 옵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5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430만원을 추가하시면 외장 디자인의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2 디젤은 320만원, 그리고 3.5 가솔린 터보 모델은 300만원 추가가 됩니다. 제네시스 G80 스포츠 실내를 이렇게 바꾸려면 270만원 정도를 추가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전에 제네시스 G70이나 이전 G80에도 비슷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가격이 비싸다 라는 느낌은 이렇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네시스 G80 스포츠 패키지를 넣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격적으로 2.5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약 800만원, 그리고 2.2 디젤 같은 경우는 600만원, 그리고 3.5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960만원이라는 금액을 더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뭐 가격적으로도 뭐 디자인 바뀌고 전체적으로 실내가 더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네시스 G80 스포츠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후륜 조향 시스템입니다. 뒷바퀴가 움직여요. 뒷바퀴가 움직이는데, 뒷바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또 뒤에서 얘기하지만, 가격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RWS 후륜 조향 시스템을 넣기 위해서는 다이나믹 패키지를 넣으셔야 됩니다. 스포츠 패키지 넣으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사실 그래서 여러 번 찾아봤는데 이게 다이나믹 패키지 310만원짜리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바로 3.5 가솔린 터보 모델에만 이 다이나믹 패키지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2.5 가솔린 깡통 모델 5,410만원짜리에다가 RWS 후륜 조항만 넣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3.5 가솔린 엔진 600만원 추가하고요, 스포츠 패키지 300만원 추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패키지 310만원을 추가하면 1270만원이나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차량 기본 가격 5410만원에서 1270만원이 추가가 돼야 RWS 이 후륜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 한 대 값, 요즘에는 뭐 1200만원짜리 차가 없지만 그래도 차 한 대 값 정도를 태워야 RWS 이 후륜 조향이 들어간다. 여기에 내장재 스포츠 셀렉션 패키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270만원으로 따로 해요. 자, 이것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1500만원을 태워야지만 정말 제네시스 G80 스포츠 모델을 좀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이 차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좀 아쉽다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네시스 G80 스포츠 모델에 적용된 후륜 조향 시스템 RWS는 현대 예전에 어시스트 링크라는 기본 개념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후륜 조향 시스템 이 기사를 보시면 사실 재밌는 부분이 제네시스 최초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 자동차 그룹의 최초라고 이야기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NF 소나타에 이미 이런 비슷한 기술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NF 소나타에는 어시스트 링크라 그래서 후륜의 토우 값을 조절해주는 AGCS를 이미 사용했었고요. AGCS 서스펜셜 컨트롤 링크의 모터와 액튜에이터를 장착해서 후륜 그 토를 좀 조절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이미 현대자동차에선 예전에 들어갔었고요.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후륜 조향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벤츠 S클래스에 후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사실 이미 벤츠도 이전에 많이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벤츠가 정말 놀랍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후륜 조향이 4.5도 그리고 10도까지 조절이 가능한 이런 후륜 조향 시스템을 S클래스의 옵션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하지만 제네시스 G80 스포츠 모델은 3.5도밖에 조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3.5도만 하더라도 이제 주행에 굉장히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속 선행시, 일단 유턴 같은 부분에서는 약간 전륜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속 선회 시에는 전륜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체 미끄러짐을 좀 줄이고 그리고 차량의 안정성을 좀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이 저속과 중고속의 이 기준은 시속 6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80 스포츠 모델에 또 하나 추가된 점이 있다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입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가속 성능과 변속 성능의 응답습을 좀 극대화시키는데 사실 이제 후륜 구동 기반으로 한 모델이기 때문에 드리프트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토크 상승 제어를 보다 빠르게 다운 변속을 하기 때문에 차량을 좀 더 스포티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저음을 강조한 다이나믹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참 디자인은 잘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아쉬운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기존 G80 모델보다 약간의 스프링 강성을 증가했으며 그리고 와인딩 주행도 할 수 있게 고려한 타이틀한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네시스 G80 모델보다 조금 더 좀 민첩하고 날렵하면서 좀 하드한 느낌의 스티어링 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브레이크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 브레이크 모드는 운전자 성향에 따라서 약간 이제 컴포트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와인딩 주행을 한다 그러면 스포츠 모드 그리고 일상 주행을 한다 그러면 컴포트 모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네시스 G80 스포츠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제네시스 G80 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가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WS만 넣으려고만 해도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확 뛰는 1,270만원의 금액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좀 기본적으로 좀 어떻게 좀 넣어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RWS를 위해서 뭐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까지 가격 차이가 너무 멀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RWS를 사용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나올 제네시스 G90 모델 G90 모델의 RWS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차에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과 약간 의심이 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이 차량의 외관에 대해서 아쉬운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쉬운 점을 놓고 본다면 특별한 점이 그닥 없어요. 사실 이 차량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가변 스포일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아우디 A6, 아우디 A7 이 두 차량에서 아우디 A7이 더 많이 팔렸던 이유는 바로 이 날렵한 느낌과 이 가변 스포일러. 남자들이 쓸데없이 약간 포르쉐도 그렇잖아요. 파나메라 터보에 딱 들어가는 이 가변형 이 스포일러 하나 때문에 와 진짜 드림카가 되는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 범퍼 조금 바꾸고 휠 바뀌고 뭐 크롬은 솔직히 이거 어필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조금 더 역동적인 더 공격적인 범퍼 그리고 가변형 스포일러 그리고 듀얼 라인 머플러 이제 동그라미 2개짜리 이 듀얼 라인 머플러가 딱딱 들어가줬다면 어땠을까? 좀 더 공격적이지 않았을까? 좀 더 사람들의 구매 매력을 끌어당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네시스 G80 전기차 모델에는 이제 솔라루프가 적용되는 만큼 스포츠 모델은 카본 루프를 좀 넣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카본 루프라는 게 차량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카본 루프가 아니라 그 심미적인 약간 내 차는 제네시스 스포츠야 라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티 안 나면서 티 나는 약간 그런 카본 루프를 좀 옵션으로 넣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이런 리얼 자가드 리얼 카본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알칸타라를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반떼 N에 사용된 알칸타라 스웨이드 말고 진짜 알칸타라, 이제 물을 딱 떨어뜨리면 물이 후루룩 가리고 떨어지는 진짜 알칸타라를 썼다면 어땠을까 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아반떼 N에 적용되어 있는 NGS 버튼 같은 딱 눌렀을 때 내 차가 잘 나간다 이런 스포츠적인 감성을 조금 더 심어줬으면 어땠을까 느낌도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페라리까지 가는 거는 좀 오바이긴 하지만 페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승자석에 보면은 이게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들어가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이 차량의 속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줬다면 제네시스 G80 스포츠 모델은 좀 더 완벽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사실 제네시스 모델, 고성능 모델 그리고 쿠페 모델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빨리 제네시스 쿠페 후속 모델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라스카드로였습니다.